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챕터 6에서 나오는 리티게이션 모형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라이어빌리티 모형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해서 리티게이션 모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어빌리티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라이어빌리티 룰이 있죠. 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데미지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이다. 자,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D만큼을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자, 라고 했을 때 사실 현실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가해자들이 순순히 피해자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경우는 사실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가해자는 이제 뭐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배상을 이제 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버티면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재판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를 고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런 소송 절차가 이제 뭐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 일정 금액을 뭐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상하지 않으면 이제 뭐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잡아가거나 뭐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래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라이어빌리티 룰이 있다고 해서 가해자가 뭐 순순히 배상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고 보통은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챕터 6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소송 절차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송 절차, 이 리티게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사실 리티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는 익스펜시브한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웨이스트가 굉장히 많은. 자, 그래서 가해자들이 이제 뭐 순순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면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소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뭐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뭐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 개인에게 뭐 사실 시간이나 뭐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래서 이제 뭐 비싼 그런 값을 대가를 지불하는 절차다라고 얘기할 뿐더러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 개인들이 이렇게 소송 절차에 쓸 시간, 에너지, 비용을 사실 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에다 사용을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소송 절차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제 낭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 6에서 이렇게 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송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불필요한 그러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사실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이 소송 절차라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사회적으로 피하면 좋은 이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순기능을 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어떤 순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계속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용어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플레인티프라고 하면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고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이제 플레인티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피해자를 플레인티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디펜던트는 이제 소송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피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소송을 당하겠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이제 디펜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디펜던트는 이제 소송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 소송 절차가 시작이 되겠고요. 자, 이 둘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리티건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가 시작이 되면 결국 끝에 가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결국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결국 맨 마지막에 법원까지 가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판사가 이 원고의 이 피고에게 디펜던트에게 얼마만큼을 이제 플레인티프에게 지급을 하세요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치가 디시전을 마지막으로 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디펜던트가 이제 결국 끝에 마지막에 콜트까지 가서 결국 얼마만큼 배상을 하게 될까라고 예상하는 어떤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우리가 이제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X라는 값은 이제 디펜던트가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 결국 이제 끝까지 이제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내가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내가 보상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이 있을 텐데요. 자, CP는 우리가 이제 플레인티프의 소송 비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자, CD 뭐 이렇게 소문자로 쓸 수도 있고 이제 대문자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CD라고 하면 디펜던트의 소송 비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에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플레인티프와 디펜던트들이 뭐 자기 업무를 못하고 이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회 비용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 비용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한 걸 이제 CP는 플레인티프의 이제 소송 비용, CD는 디펜던트의 소송 비용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우리가 플레인티프를 생각을 해보면, 플레인티프는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당사자죠. 그래서 디펜던트를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플레인티프죠. 자, 우리가 플레인티프가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플레인티프가 그러면 과연 언제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인가? 자, 플레인티프가 이제 어떤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해자가 순순히 배상을 하면 좋은데 이제 배상을 안 하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만약 이 경우에 자,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송 비용이 있으니까요. 이제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거 신경 쓰려면 자기도 이제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과연 내가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얻게 되는 거, 즉 X. 그래서 결국 판결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X죠. 자, 그래서 결국 소송을 제기를 하면 내가 X만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CP만큼 비용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것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얻는 게 더 크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고소를 하고 이제 소송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억울하긴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를 하지를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이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X, 소송을 통해서 얻는 것과 이 CP, 소송을 통해서 잃는 것, 즉 비용을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X라는 것을 일종의 뭐 revenue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CP라는 거를 이제 cost라고 생각을 하면, 자, 마치 기업이 이제 수입과 비용을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플레인티프 역시 합리적인 개인이니까 이 수입과 비용을 비교를 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이 더 크면 비용보다 수입이 더 크면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억울한 측면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 X가 CP보다 큰지 작은지, 자, 이 부등식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등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X가 CP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이 부등식이 플레인티프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디펜던트의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가 이제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주 생각을 했던 드라이빙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면, 자, 디펜던트가 이제 가해자인데 이제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운전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서 운전을 할지,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을 할지 아니면 그냥 막 운전할지를 이제 디펜던트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플레인티프가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할 때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디펜던트가 지금 드라이버인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지나가던 사람을 이렇게 살짝 좀 친 거죠. 자,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이제 플레인티프죠. 이 플레인티프가 좀 경미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어차피 사고 나도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고 따라서 사고 나더라도 나는 뭐 전혀 뭐 배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운전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막 운전할 인센티브가 존재를 할 겁니다. 자, 반면에 플레인티프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플레인티프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할 거다라고 디펜던트가 예상을 하면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함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소송을 이제 저쪽에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자기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니까 디펜던트도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이 들고 그리고 재판 가면 또 이제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운전을 할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겠죠. 즉, 이 부등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그래서 x가 cp보다 크다면 플레인티프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테고 따라서 그걸 내다보고 디펜던트는 애시당초 조심해서 운전을 할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겠죠. 반면에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x가 cp보다 작다면 그런 경우라면 플레인티프는 사고를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디펜던트는 애시당초 조심해서 운전할 인센티브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이 부등식이 플레인티프의 선택뿐만 아니라 디펜던트의 선택까지도 결국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등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한 가지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이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이 플레인티프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디펜던트의 인센티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디펜던트가 애시당초 조심해서 운전을 할 인센티브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디펜던트가 이제 운전을 막 함부로 하게 되니까 사실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반면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플레인티프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디펜던트는 이제 애시당초 조심해서 운전을 하니까 사고도 좀 덜 발생하고 그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즉 플레인티프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 선택이 플레인티프로 하여금 애시당초 이러한 이 어떤 에코노믹 액티비티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보다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리티게이션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소송 절차라는 것 자체는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러한 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기능도 존재하는구나, 즉 리티게이션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디펜던트 입장에서 이러한 에코노믹 액티비티에 있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순기능도 존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티게이션 프로세스 자체가 사회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즉 이제 비용이 드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뭐 웨이스트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비용을 통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디펜던트에게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포지티브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리티게이션의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감안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리티게이션이 좀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리티게이션 액티비티가 좀 가능하면 좀 없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이제 뭐 x라든가 cp라든가 cd라는 이런 값들이 어떤 주어진 상수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 x 값이 cp라든가 cd 값에 이제 의존할 수도 있겠죠. 즉 x라는 값이 CP와 CD의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x는 이렇게, x는 뭐 CD 분의 CP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만약에 x가 CD분의 CP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x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가 증가하면 이제 x 값이 늘어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CP라는 거는 플레인티프의 소송 비용이죠.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사용하는 이제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자, CP가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플레인티프가 소송에서 지금 비용을 많이 쓴다는 뜻이죠. 즉 예를 들어서 플레인티프가 변호사를 뭐 아주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플레인티프가 지금 고소를 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플레인티프가 결국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길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배상 금액도 이제 보다 많이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 x 값이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CD가 늘어난다면, 지금 디펜던트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니까, 자, 이 디펜던트가 소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소송을 당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좋은 비싼 변호사를 쓰고 그런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x 값이 이제 줄어들겠구나. 왜냐하면 디펜던트가 이길 가능성, 그리고 디펜던트가 보다 적은 배상금을 내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니까요. 따라서 x 값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x 그리고 cp, cd 값이 어떤 주어진 상수라기보다는 플레인티프는 cp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디펜던트는 cd 값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소송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돈을 쓸지 선택을 하고 디펜던트도 마찬가지로 이 소송에서 나는 과연 돈을 얼마나 쓸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비용에 따라서 x 값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x를 cp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값이 양수, 그래서 cp가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하는, 그리고 x를 cd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음수, 그래서 디펜던트가 소송 비용을 많이 쓰면 결국 재판에서 낼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플레인티프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플레인티프는 결국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 싶어 할 텐데, 자, 플레인티프의 페이오프라는 거는 결국 재판에서 받게 되는 자신이 재판에 가서 결국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거기에 자신이 사용한 이제 총 소송 비용을 빼면 이게 플레인티프의 페이오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x라는 값이 그냥 주어진 값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cp와 cd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플레인티프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이제 cp 값을 선택을 하는 이러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레인티프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디펜던트도 비슷하게 디펜던트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이제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결국 코스트만 발생을 하니까 디펜던트는 이제 코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 재판에서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쓰는 비용이 CD.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제 이 CD 값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를 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 디펜던트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하나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식이 두 개니까 이렇게 식이 두 개니까 연립을 하면 우리가 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찾은 솔루션을 이제 CP 스타, 뭐 CD 스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x 그리고 cp, cd 값들이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 플레인티프와 디펜던트가 이제 각각 cp와 cd 값을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cp 스타 그리고 cd 스타의 값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플레인티프가 균형에서 얻게 되는 페이오프는, 자, 결국 균형에서 CP 스타, CD 스타만큼 각각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플레인티프는 내가 결국 재판에 가면 최종적으로 이만큼을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받게 되겠구나 하고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하겠죠.
그 대신 나는 CP 스타만큼을 지출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이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이 X 값이 크면, 즉 균형에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 금액이 자신이 균형에서 결국 지출하게 될 소송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하면 플레인티프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뭐 간단한 경우 이 X나 CP, CD 값들이 주어진 경우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플레인티프와 디펜던트가 CP, CD 값을 이제 선택을 하고 X 값이 이러한 소송 비용에 의존하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두 경우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키 컨디션은 뭐냐면 X 값이 CP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결국은 X 값이 CP보다 큰지 작은지가 이 플레인티프의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선택을 좌우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이 키 컨디션 자체는 똑같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뭐 웬만하면 이 X 그리고 CP, CD 값이 주어진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 리티게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